동화와 잠자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옛날 옛적에 먼 나라에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친절하고 상냥한 소녀가 살았어요. 그녀는 가장 달콤한 미소와 친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두 딸을 둔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슬프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에게 맡겨졌어요. 신데렐라, 바닥을 청소해. 계모가 신데렐라에게 요구했어요. 항상 순종적이었던 신데렐라는 무릎을 꿇고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문질렀고 자신의 옷은 재와 먼지로 뒤덮였죠. 신데렐라, 빨래해. 이복 언니들이 비명을 질렀죠. 언니들은 신데렐라가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모습을 보며 웃으며 빨래 더미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작은 다락방에서 창문으로 날아오는 작은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지친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새들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새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종종 스스로 굶기도 했습니다. 이복 언니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새와 대화하는 신데렐라를 봐요. 라고 조롱했습니다. 정말 우스워. 하지만 신데렐라는 그냥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데렐라가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작은 쥐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어요. 신데렐라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쥐에게 부스러기를 줬어요. 여기 있다. 작은 친구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쥐는 행복하게 삐걱거렸고 곧 더 많은 쥐들이 신데렐라에게서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길고 피곤한 날들이었지만 신데렐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삶,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잔인한 계모와 이복 언니들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밤 작은 침대에 누워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희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잿더미와 고난 속에서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회복 탄력성과 친절함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신데렐라에게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신데렐라가 끝없는 집안일을 끝낸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엄한 발표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의 신부를 찾기 위해 모든 처녀를 초대하는 왕실 무도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죠. 신데렐라의 마음은 설렘으로 들떴어요. 무도회? 오,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새어머니는 비웃으며 너 무도회에? 웃기지 마. 일이나 해.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일로 돌아갔고 무도회에 대한 꿈은 마음속에서 깜빡거렸습니다. 무도회 날이 다가올수록 이복 언니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드레스를 꿰매고 머리를 말아주고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도회 날 밤 신데렐라의 세 가족은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신데렐라를 두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상심에 빠져 너덜너덜해진 드레스를 입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은은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누구시죠? 신데렐라는 숨을 헐떡였다. 나는 너의 요정 데모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무도회에 가자. 하지만 먼저 준비해야 해. 요정 데모는 지팡이를 흔들며 신데렐라의 누더기를 숨막히는 드레스로 변신시켰어요. 신데렐라는 아름다운 드레스에 감탄하며 와우! 라고 외쳤어요. 다음으로 요정 데모는 호박을 멋진 마차로 생쥐를 말로 변신시켰어요. 신데렐라는 그 변신에 놀랐어요.
요정 대모는 자정이 되면 마법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차를 탔어요. 신데렐라는 마차에 올라 무도회장으로 향했고 꿈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마차가 떠나갈 때 요정 대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어요. 신데렐라, 가서 내 꿈을 펼쳐라. 대모가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신데렐라는 맙과 기적의 밤이 기다리고 있는 무도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왕궁은 달빛 아래 빛났고 복도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신데렐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법의 마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신데렐라는 왕실 무도회의 웅장함에 경외감을 느끼며 바라보았습니다.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토록 우아하고 매혹적인 이 신비로운 처녀는 누구일까요? 신데렐라는 긴장하면서도 이 마법의 밤에 참여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복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니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저 여자는 누구지? 분명 아주 중요한 사람이겠지. 신데렐라는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군중 사이로 우아하게 걸어갔어요. 그때 잘생기고 당당한 왕자가 신데렐라를 발견했어요.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자는 다가와 저와 춤을 추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이 춤을 추는 동안 세상은 사라지고 두 사람만 남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 빠져 밤새도록 춤을 췄어요. 신데렐라는 모든 슬픔을 잊고 진정한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처럼 매혹적인 여인을 만난 적이 없었기에 넋을 잃었죠. 시계가 11시를 가리키자 신데렐라는 요정 대모의 경고를 기억해냈어요. 가야 해. 그녀는 속삭이면서 왕자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왜요? 제발 머물러 주세요. 왕자는 간청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서두르다 유리구두 하나를 궁전 계단에서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마법이 풀리기 전에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슬리퍼를 찾을 시간이 없었죠. 왕자는 신비한 처녀를 찾기로 결심하고 슬리퍼를 집어들었죠. 신데렐라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쯤 집에 도착했어요. 드레스는 누더기로 변했지만 마음은 마법의 밤에 대한 추억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다락방으로 돌아온 신데렐라는 무도회에서의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잃어버린 구두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춤과 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했던 왕실 무도회의 밤은 막을 내렸습니다. 무도회 다음 날 아침, 왕국은 신비한 처녀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누더기 옷차림으로 돌아온 신데렐라는 이복 언니들이 그날 밤에 대해 신나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죠. 왕자님이 반했대요.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를 찾을 거라고요. 신데렐라는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지만 비밀을 숨겼어요. 한편 왕자는 섬세한 유리구두를 들고 왕국 전역에 수색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이 구두를 신어보도록 하라. 이 구두가 맞는 사람이 내 신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곧 왕자의 전령들이 신데렐라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새어머니는 딸들이 구두를 신어보길 간절히 바라며 신데렐라를 방에 가뒀어요. 너희 중 한 명은 이 구두에 꼭 들어야 해. 딸들이 발에 구두를 끼우려고 애를 쓰자 계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복자매 중 누구도 슬리퍼에 맞지 않아 어머니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왕실 일행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어봐도 될까요? 라고 외쳤어요. 새어머니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전령은 모든 처녀는 시도해봐야 한다 고 주장했죠. 신데렐라는 방에서 풀려난 후 침착한 자세로 구두에 다가갔어요. 슬리퍼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전령들과 함께 온 왕자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바로 너구나. 무도회에 왔던 그 처녀. 그가 외쳤습니다. 새어머니와 이복 누이들은 신데렐라가 왕자가 찾던 신데렐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의 구두가 딱 맞았고
신데렐라의 친절한 태도가 왕자와 함께 춤을 췄던 처녀와 일치한다는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죠. 행복감에 압도된 신데렐라는 왕자의 손을 받아들였어요. 신데렐라가 왕자가 선택한 신부가 되었다는 소식은 왕국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신데렐라는 고난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섰고 친절과 회복탄 역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게 유리구두의 수수께끼는 풀렸고 신데렐라와 왕자는 운명이 의도한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리구두의 수수께끼가 풀리면서 신데렐라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왕국은 왕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잿더미와 누더기로 뒤덮인 소녀였던 신데렐라는 이제 미래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왕실 결혼식은 모두가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였어요. 꿈에 그리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는 행복을 발산했습니다. 슬픔으로 무거웠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사랑과 기쁨으로 가벼워졌어요. 신데렐라와 왕자가 서약을 주고받는 순간 왕국은 진정한 동화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동반자이자 동등한 나의 사랑입니다. 왕자가 맹세했습니다. 신데렐라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반짝이며 그리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이복 언니들은 아쉬움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언제나 친절했던 신데렐라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신데렐라는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왕국은 밤이 깊도록 축제를 벌였고 공기는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는 춤을 추었고 그들의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빛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이자 친절과 용기가 아무리 어두운 시기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신데렐라는 모든 고난이 자신을 이 행복의 순간으로 인도해 주었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잿더미와 슬픔 속에서 시작된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사랑과 기쁨으로 끝이 났습니다. 희망의 힘과 꿈의 마법에 대한 증거인 신데렐라의 여정은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